나는 워커가 그 장면 보면서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대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괜찮아? 아이 오케이는 물어보겠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알리한테 아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형 아까 가만히 있더라도 왜 딴 데 쳐다봐? 내가 못 봤어. 불렀어. 진짜 존나 서운하다. 야, 미안해. 나중에 내가 보면 꼭 한마디 해줄게. 2025년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15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SL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네, 영준 좀 주무셨나요? 한 3시간 자고 나왔어요. 좀 수척해 보이시는데. 아, 그래요? 예.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으십니까? 좋죠. 네. 매우 좋습니다. 그 우리 후토크 오프닝에도 나왔지만 네네. 요즘에는 텐션이 오르지 않는다. 뭔가 화나는 상황이 아니면 텐션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베란 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화나는 상황을 만들어줬죠. 화나는 네네네네. 상황을 만들어줬다가 아. 그 다음에 또 극적인 역전까지. 네. 영정의 최악의 에너지를 막 상황이었어요. 끌어올릴 수 네. 있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음. 반대편에서 인테르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큰일 났다. 쓸 시간에 찬우가 또 나를 공격하겠구나. 아니. 근데 페란이 절 살려줬죠. 페란. 베란 아니지. 야말이 살려준 거죠. 그렇죠. 네. 뭐. 아니 저는 근데 그랬어요. 제가 그 비슷한 시간대에 어쨌든 간에 저도 그죠? 이제 인테르 경기가 있어가지고 입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가서 놀리라는 거예요. 지금 2대0으로 치고 네. 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싸구려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뭐 제 입으로 그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렇게 남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가서 놀리고 그거 다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안 하죠. 저는 인정합니다. 네. 이미 한 차례 돌아왔다가 재활 중이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찬우 형이 얘기한 아탈란타랑 인테르 경기부터 바로 들어가실까요? 네네. 네. 인테르가 이겼고 이게 또 나폴리랑 베네치아가 비기면서 나폴리 아탈란타랑의 어떤 그 격차들이 네. 인테르가 좀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나폴리랑 베네치아 경기가 먼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이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상이 차려진 거죠. 더군다나 아탈란타랑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이제 아탈란타에게도 1위의 기회가 1위가 될 수 있는 기회였고 아탈란타가 이기면 이제 승점은 같아지지만 어쨌든 뭐 득실차 같은 게 이제 아탈란타가 좀 더 좋을 테니까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고 인테르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이기면 나폴리랑도 승점 차를 벌리게 되고 아탈란타랑은 더 승점 차를 많이 벌리게 되니까 1위를 조금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약간 숨통이 좀 트이는 정도? 워낙에 빡빡했으니까 그런 경기여서 중요한 경기가 갑자기 원래 중요한 경기지만 더 중요한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보면은 인테르가 이렇게 뭔가 밥상이 좀 차려졌다 싶을 때 많이 좀 엎었죠. 밥상을 그걸 딱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못 먹는 경우들이 많이 엎었죠. 그거 안 엎었으면 지금 여유 있게 1위 하고 있겠었겠죠. 좀 승점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그래도 이제 인테르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분 좋게 또 8강에 진출한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 진출한 상황에서 이제 아탈란타를 만나게 됐으니까 아마 기세적인 측면에서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이 경기는 이제 초반에는 인테르가 좀 더 좋긴 했습니다. 원래 이제 아탈란타가 이제 압박을 가할 때 보면 아탈란타는 항상 보면 1대1 구도로 이제 압박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백을 쓰는 팀 상대로도 그러한 구도를 상당히 잘 만들고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미드필더들 보통 이제 더론하고 이제 에데르송 두 명이 서니까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반경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상대가 공을 좀 후방에서부터 잘 못 돌리게 하는데 도 같은 팀인데 인테르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좀 잘 파괴를 했었죠.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아마 뭐 다른 경기도 그렇지만 이제 파샬리치를 이 경기에서 선발로 내세웠어요. 요즘에는 사실 CDK가 선발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전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폼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선발로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파샬리치를 기용한 거는 뭐 의도적으로는 뭐 분명하죠. 저쪽 상대편
미드필더에서 이제 후방 빌드업 리더는 어쨌든 차라울루니까 차라울루에 대한 견제를 좀 빡세게 해보겠다라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루크먼과 이제 레테기는 어쨌든 나름대로 상대 센터백들의 두 명의 주요한 그 빌드업 리더들 빠바르가 보통 빌드업에 많이 참여하지는 않고 빠바르는 주로 전진해서 이제 공을 받는 편이고 아체르비나 아니면 바스토니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니까 그쪽을 좀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테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모든 팀이 전반적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전반적으로 라인을 쭉 수비 라인부터 화끈하게 좀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테르의 미드필더들도 만약에 공이 그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공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공을 잡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 경기는 이렇게 보면은 아탈란타 공격수들이 압박을 가할 때 미드필더들하고 간격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테르의 미드필더들이 공을 잡고 그러면서 전개를 시키다 보니까 몇 번 안 되는 패스로도 전반까지 좀 가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본인이 공을 최대한 짧게 잡고 바로 원터치로 이제 뭐 측면 쪽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튀람한테 바로 패스를 주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친구는 공 오래 잡고 있으면은 본인이 장점이 많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아이 그건 아니야. 좀 그렇지 아니,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니야. 예. 많이 빨리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네. 때도 있는데 다시 약간 사랑이 솟아난 것 같은데요. 아니 라우타로는 저는 이제 폼이 올라오면 좋아하죠. 그 이전에 찬우 네. 형이 라우타로 얘기했던 거 좀 붙여주세요. 아이. 최근에 몇 경기 좀 붙여주세요. 아니 네. 그때는 못했을 때고, 아니 못했을 땐 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언제나 마음에 드나? 예. 그래서 이제 나왔던 찬스가 이제 티람한테 줬던 그 1대1 패스, 그거 정말 기가 막히게 넣어줬는데 그게 또 골대 맞고 나왔죠. 그러면서 저게 들어갔었으면 되게 좀 수월하게 경기가 풀릴 수 갔겠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골대 맞고 나오면서 이런 거 못 넣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골대를 너무 많이 맞춰 요즘에 보면은 골대를 진짜 튀라면 그 전 경기에서도 골대 맞췄고 골대를 10몇 개는 맞춘 것 같아 이번 시즌에 진짜. 인테르가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골대를 많이 맞추지 않나? 약간 그랬나요? 엄청 많이 맞췄어요. 그런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골대 많이 맞는 시즌. 네.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경기 라이브 하고 있는데 예. 티랑이 골대 맞췄어요가 떴어. 근데 내가 바로 한 얘기가 그거야. 세리아 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인테르가 골대를 너무 많이 맞추는데? 그 골대 맞았다는 얘기를 저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올 시즌에 좀 뭔가 많이 맞지 않았나? 네, 엄청 많이 맞았어요. 골대 저희 밀란이랑 할 때 한 3번 맞추고 그래 맞아. 한 경기에서만 3번 맞아 맞췄어. 밀란 경기 그게 되게 임팩트가 셌나 보다. 네. 그래서 10몇 개 맞춘 것 같은데 그거 골대 맞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흐름이 다시 또 아탈란타 쪽으로 좀 넘어갔죠. 다행인 거는 아탈란타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거는 당연히 뭐 루크먼입니다. 루크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루크먼이 공격적으로 많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가스페니 감독이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미드필더들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백업에 서 있는 윙백들 이 경기에서는 이제 자파코스타가 나왔지만 보통 이제 루제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루크먼의 수비적인 어느 부담을 좀 많이 덜어주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해주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어쨌든 인테르가 루크먼을 막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둠프리스가 이제 그 위치에 있으니까 둠프리스하고 루크먼하고 이제 1차적으로는 막는데 뭐 항상 루크먼이 공을 잡았을 때 그 앞에 둠프리스가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빠바르 그 다음에는 안 되면 또 아차르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누가 그 자리에 누가 루크먼을 막건 간에 거기서는 1차적으로 최대한 어쨌든 몸으로 비비면서 좀 견제를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줬어요. 루크먼의 성향도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공을 잡고 때리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하려고 했고 그게 다행히도 인테르 입장에서는 루크먼이 좀 결정적인 슈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갔고 어쨌든 전반은 그렇게 이제 0대0으로 끝났는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시점에 누가 골을 먼저 넣느냐가 좀 중요했었는데 그 중간에 그 인테르 쪽 그 원정 응원단석에서 좀 관중분 중에 한 명이 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코너킥 인테르 코너킥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그쪽에서 차리 코너를 차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만 막 누구를 부르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의료진 쪽 원래 이제 경기장에서 대기하는 그 메디컬 스태프들이 바로 그 관중석 쪽으로 달려가서
관중석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좀 한 5, 6번 한 그 정도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전에 다른 경기에서도 왜 많아요, 그런 관중이 경우. 그랬을 때는 네. 사실 선수가 얘기해 주는 게 네. 가장 좀 네. 빠르니까 관중들끼리 얘기를 해도 잘 못 넘어오잖아요. 그게 되게 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황이 운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상황이 좀 괜찮았던 게 마침 코너킥을 찰려는 쪽이 이제 아탈란타 쪽 골문에서 이제 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오른쪽 코너 쪽이었는데 거기가 딱 이제 그 맞은편이 이제 인테리어에서 이거 한쪽 귀퉁이에 이제 있었던 곡이었었는데 그거를 살이 코너킥 차려고 갈다가 딱 본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경기 좀 중단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상황이 이제 중단됐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가 중단되다가 이제 다시 또 재개가 됐었을 때 거기서 바로 골이 나왔어요. 그게 어찌 보면 네. 그런 게 뭐 당연히 그 처치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런 그 브레이크가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게 확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 일단 선수들의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가 흐트러지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대든 어디든 간에 그랬을 때 경기의 양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골이 이제 들어가면서 됐다. 왜냐면 그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탈란타도 계속 슈팅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인테르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시한부 축구거든요. 예. 유통기한이 있어요 축구에. 예. 예, 배터리가 다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10몇 분 남은 상황에서 거기서 한 55분인가 7분인가 그때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득점이 좀 소중했던 건 그러면서 일단 하나는 했다. 됐다. 약간 이런 상황이 들었었죠. 인테르의 모래시계지. 아, 돌려놓고 이제 시간은 얼마 안 가고 남았다.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참 신기한 게 어쨌건 아탈란타 상대로는 신기하게 안 집니다. 진짜 신기한 야, 정도. 이런 이게 팀 상성들이 좀 있어요. 네. 보면 여기랑은 너무 어렵고 또 여기랑은 되게 수월하고 근데 그게 그 팀의 순위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탈란타 선수들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거기서 실점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또 먹혔네. 딱 이거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찐 내라줄인 우린데. 이게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왜냐면은 있죠. 아탈란타 우리 분위기 좋았으니까. 좋았는데. 그리고 홈 경기니까. 근데 딱그 코너킥에서 실점했으니까. 그럼 왜 또 안 풀리지? 그게 일단 보면은 뭐 아우구스트한테 실점을 하긴 했지만 아우구스트는 완전 노마크였고 아우구스트가 설사 머리 못 맞췄다도 그 다음에 바로 티람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티람이 그 공이 오는 쪽에 앞에 있어서 수비수가 등 뒤에 있었고 그래서 그게 설사 안 됐다고 티람 쪽으로도 어쨌든 간에 공이 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코너킥을 잘 찬 것도 잘 찬 건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도 맞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득점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 아탈란타가 뭐 만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CDK를 투입을 합니다. CDK 들어가면서 조금 나아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파샬리치하고 CDK는 사실 공격적인 측면에서 CDK가 아무리 최근에 폼이 안 좋아도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죠. 예, 파샬리치는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고 물론 이제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니까 뭐 공중볼이나 헤더 같은 거에서는 뭐 순간적으로 세트피스에서는 좀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잠깐. 진짜 잠깐이야. CDK가 들어오고 나서 잠깐 뭐 좀 되나? 그다음에 루제리도 투입하면서 이제 더 루크먼을 이제 안쪽으로 넣고 루제리가 조금 와이드하게 서는 쪽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러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양 팀 다 한 7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힘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 이 경기는 사실 다비드 마스아 주심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너무 이상하던데. 일단 뭐 퇴장도 많이 나왔고 네. 감독도 그러니까 가스페리니도 퇴장 당했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핵심이죠. 그 다비드 마스아 제가 이제 뭐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세리에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아무래도 보니까 잉글랜드가 인기가 가장 네. 많으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그 심판 들 네. 몇 명 있잖아요. 제법 있죠. 네, 그 몇 명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도 있는데 그 에세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통 세리아나 라리가를 보시는 분들이지만 에세를 통해서 나는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보지만 얘기를 전해 듣는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잉글랜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리그는 별로 없다. 네. 라리가가 진짜 강력하고 이탈리아도 보면 세요. 네. 사실 이 경기에서 다비데 마스는 왜
또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다비드 마사가 그 경기 주심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하고 리버풀 경기. 그 경기 주심이었어요. 오. 그거 말 많았잖아. 저기 PK 줘야 되는데 안 코나테. 줘가지고 네. 그거 말 많았잖아요. 이게 뒤에서 민 건데 네. 왜 안 주냐. 그 경기 주심이 다비드 마사였는데 그 다비드 마사가 원래 그런 새끼예요. 예. 예. 와 정말 세상에 X가 너무 많아. 그래 네. 너무 많아. 여기도 많어 라리가도. 아, 여기 스페인 많죠. 예. 너무 많아. 예. 그래서 그 다비드 마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전반에도 그런 장면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전반에 이제 밀렸는데 그냥 그 이렇게 몸통 박치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간 네. 장면이 있었고. 몸통 박치기를 전반적으로 그냥 좀 그냥 요즘에는 보나. 몸통 박치기를 그냥 넘어가는 예. 느낌이야. 그냥 그쵸. 무슨 WWE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인테리가 추가골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라우타로가 이제 짐시티하고 부딪혔는데 짐시티가 으악 하고 넘어졌거든. 액션을 좀 크게. 그 골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파울 줘서 취소를 시켰어요. 그거를 바로 또 안 봐 그런 경우는 또.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80분에 이제 사고 났죠. 그게 이제 경합하는 과정에서 에데르송이 어쨌든 공을 갖고 있었다가 네. 자꾸 이제 밀리니까 공을 못 하니까 밖으로 보냈는데 그걸 이제 파울을 안 줬어요 일단. 원래 안 주는 새끼니까 안 줬는데 그거에서 에데르송이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 그래서 경고. 1경고. 경고하니까 여기서 에데르송이 참았어야 그래 돼. 그만했어야 돼. 참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래 로 잘났다. 막 이거 박수를 근데 좀 오래 쳤어. 이게 조롱의 박수잖아요. 예, 이거를 한 6, 7초 정도 친 것 같아. 좀 오래 쳤어. 예. 한 3초 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 3초 정도 쳤을 때 다 말렸거든 이제 갑자기. 왜냐면 얘 경고 하나 더 받으면 퇴장이니까. 근데 못 참죠. 우리 또 마사 주심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그래? 너 박수 좀 오래 쳤네. 와, 오케이 경고. 퇴장. 나는 이 장면들을 끊어서 보면 다 옐로 카드를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해요. 네. 강하게 항의한 거 옐로 카드. 오케이. 그리고 판정인데 박수 친 거 옐로 그것도 카드.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경기 세리아 1위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고 엄청 중요한 경기죠.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옐로 카드를 꺼내고 그다음에 구두 경고로 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옐로 카드를 꺼내는 게 너가 항의가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뭐 10초 만에 나왔잖아. 띠딕? 막 띠딕 나오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는. 에데르송이 잘한 건 아닌데 네. 판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쭉 좋은 판정을 하다가 맥락상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좀 동떨어지게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 이상해요.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미는 동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에데르송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를 봤는데 왜 가해자에게 경고나 뭐 주지 않아. 그 항의했어. 그랬더니 너 항의해 하고 경고. 옐로 카드 하나 더 받았어. 그러면 피해자가 또 피해를 입었어. 빡치죠. 그런데 피해자가 내가 또 피해를 입으니까 웃기네 하고 박수를 쳤어. 근데 다시 피해. 그랬더니만 레드가 나왔어. 그럼 뒤에 트리플 피해. 그러면 이거는 피해자가 너무 피해를 더 보는 아니 이게 맞나?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저 새끼 몰랐냐? 네가 두 번째 건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어찌 보면 걔가 가해를 그 주심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팬들이나 선수들은 이거 왜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두 번째 건 네. 참았어야 돼. 그러니까 맞긴 끊어서 맞아요. 보면 다 맞아요. 다 틀린 건 아닌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분 뒤에 이제 라우타로 골이 들어가면서 네. 그건 이제 비색이 워낙 플레이를 잘하기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라우타로 골이 들어가면서 경기가 끝났죠. 사실. 사실상 끝나죠. 그러면. 2대 0이 되면서 86분, 87분 그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2대 0이 되면서 이제 경기는 끝났어, 사실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중단된 시간이 많으니까 네. 추가 시간은 당연히 10분 정도 주어질 거라고 예상을 그때 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흐름상 그냥 아탈란타 선수들 입장에서 또 졌네. 딱 이 생각. 이게 아마 에데르송 퇴장 당했을 때 아마 그 생각이 머리를 다 지배하고 있었을 거야. 이거 또 졌다 이거. 진짜 안 된다. 그럼 그러니까 가스페리 감독도 거기서 막 뭐라고 하다가 안 그래도 화끈한 양반인데. 너도 퇴장? 이렇게 된 거고. 너도 퇴장 그래서 가스페리 감독 퇴장 당하고. 웃긴 건 그리고 바스토니도 퇴장 당합니다. 바스토니 퇴장. 그러니까 파울이 맞아. 예. 뒤에서 여기 발목 있는데 뒤에서 깠으니까 파울 맞아요. 근데 그걸 퇴장 줄 정도의 파울인가 그게?
아니 그 경고를 하나 더 줘. 경고 좀 받을 정도의 파울인가? 아니, 경고 위치가- 누적으로 경고 퇴장이니까. 누적. 위치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잘 위치도 아니었고 거의 멀었고 그거 뚫린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야 이거를 경고까지 줄 파울인가? 이런 나 바스토니는 그래가지고 우디네제전을 못 나오죠. 우디네스전 못 나오죠. 아마 제가 볼 때 두 선수 다 에데르송도 그렇고 아마 바스토니도 그렇고 그냥 한 경기 출장력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모르지 근데 에데르송은 아, 마사가 또 항의와 리포트에 관련 이런 이 새끼가 말을 나를 다 차고 나 욕하고 막 이렇게 쓰면은 뭐 모르는데 근데 저는 한 경기 정도에 그쳐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바스톤이 퇴장당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바쳤죠. 기계적 중립. 마사 같은 심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굉장히 관대한 척하면서 이제 경기 도중에 좀 이제 선수들이 기분 나쁠 만한 그러니까 파울성 접촉들을 그냥 다 넘어가고 후반 일정 시점이 들어가면 그래. 이제부터는 이제 빡빡하게 줘야지. 해야지. 카드 막 남발하다가 퇴장도 주고 막 양팀 다 퇴장도 주니까 나는 공평해. 약간 스스로의 자뻑에 취하는. 분위기를 본인이 네. 과열을 시켜놓고 내 권위를 나중에 카드로 찾으려고 하죠. 멍청한 놈이라니까. 네. 경기 판정의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전반 전후반의 후반이 기준이 달라. 완전히 달라요. 어. 그리고 그 기준으로 경기 운영하면은 이런 퇴장이 나올 수밖에 그죠? 없어요. 뭐 이미 그 전에 실점도 했고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근데 경기가 이렇게 끝나면 좀 짜증 나죠. 그렇죠. 아니 그 솔직히 양팀 팬들 다 짜증나. 다 짜증나. 그냥 그런 심판들이 있어요. 양팀 팬들 다 짜증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솔직히 인테르가 경기를 엄청나게 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경기라는 게 항상 잘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못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이길 네. 때도 있고. 그리고 이 경기를 못한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아탈란타 원정이라는 거 그 아탈란타라는 팀이 직전 경기에서 유벤투스 원정에서 4대 0으로 이기고 온 팀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좀 잘했었고 플레이를 그러니까 인테르가 의도한 대로의 플레이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선제골이 나왔었고 플레이를 잘했는데 아니 이건 뭐 이렇게 이기고서도 뭐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아니 인테르가 잘못한 건 없잖아 솔직히 주심이 문제인 거죠. 주심이 이거는 문제고 세리아가 문제예요. 그래. 왜냐면은 이렇게 빅경기에 그런 주심을 배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세리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 시대는 아주 전통의 시대들이 지속적으로 큰 경기에 배치되는 걸 보면 네. 거기에 적확한 어떤 경험 많은 주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결국에 같아요. 그들이 계속 맞죠. 돌아가는 걸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네. 경기 주심 데부르고스인데 네. 진짜 착착해야 돼 진짜. 예. 그런 경우들은 뭐 예를 들면 잉글랜드 쪽에서는 테일러나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저 누구야 올리버 문제적인 심판들이 계속 빅매치에 또 배정이 된다거나 걔네들이 또 UEFA에서도 그죠. 중요한 경기 많이 봤죠. 유럽 대항전에서도 큰 경기 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게 세리에도 몇 명 있어요. 그 지금 만사노? 여기 마사, 그다음에 도베리, 음. 그다음에 또 콘테가 싫어하는 마리아니 이런 주심들이 있습니다. 마사는 저쪽이지. 예. 뭐 이제 그때 도베리가 오르사토의 어떤 예. 뭐 후배다 이런 느낌. 둘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걔네 다 못 봐. 그냥 표정만 존나 근엄하게 짓고. 아니 상황을 좀 놓치더라도 경기 운영을 잘하던가. 그죠. 근데 상황도 놓치고 경기 그것도 안 운영도 되지. 개같이 하고. 아니 근데 그 주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 경기는 내가 관장한다. 나의 운영은 역시 신적 운영이야. 이게 주인공을 네. 본인이라고 착각하는 아니 이 경기의 주인공은 결국은 주심이 주심이 됐어요. 됐죠. 결국엔.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면서 뭐 추가 시간 11분 주어졌었는데 11분 동안 어쨌든 간에 아탈란타의 특성상 선수 한 명 빠지면 되게 힘들어요. 그쵸? 여기는 어쨌건 간에 전체가 이제 기동력이나 이제 활동 반경 같은 거를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에데르송은 특히나 미드필더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한 명 빠진 거는 단순히 한 명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 작업도 뭐 아탈란타가 그다음부터는 뭐 힘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인테르는 바스토니가 빠진 건 사실 수비수가 빠진 거라서 물론 그 이후로 공격 작업에서도 바스토니 중요한 선수긴 하나 수비수가 빠진 건 그래도 타격이 좀 덜하죠. 체감이 좀 다르죠. 네, 덜한 그런 편이었었고 그래서 뭐 경기가 그냥 2대 0으로 이렇게 끝나면서 인테르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경기였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제 3점. 조금 이제 리그 우승 경쟁에서 있어서는 좀 중요한 어떤
승점을 얻어냈습니다. 네. 요 뭐 아직 승점 차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니나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분위기상 약간 좀 아주 각축전이었다가 한 두어 발 앞으로 갔다. 일단 치고 나가는 느낌이 네, 드니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딱 들었고. 한 걸음 정도, 한 걸음 정도죠. 3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두 걸음. 아니. 한 두 걸음 차이 나려면 한 6점 차이 나야죠. 그래야지 두 걸음. 이제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인텔에는 한 경기 지고 쫓아오는 팀이 한 경기 이겨도 동률이기 때문에 그럼 네. 이제 하나하나에서 한 두 걸음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득실차로 이제 1이긴 한데, 아니 그러면 아탈란타에게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이다. 네, 이렇게 봐야죠. 인생은 백도죠. 네, 언제 또 문워크 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맞아요. 네. 자, 인텔에는 이제 아탈란타를 잡았고 조금 있다가 세리아 경기 또 이제 제일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 경기 때 우리가 그 아탈란타에게 유베가 패배하면서 네. 모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모타 감독 진짜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얘기하고 스페인으로 일단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오늘 새벽에 같은 좀 전 시간대에 리버풀이 뉴캐슬에게 네, 리그컵을 졌어요. 주면서 네. 한 주에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됐는데 스페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에게 결과적으로는 고배를 마셨고 리가에서도 지금 3위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3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네. 승점 차가 벌어진 거죠. 벌어졌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가장 빡센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살인 일정을 소화할 때 초반에 잘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드리드 더비, 그러니까 16강 1차전 그 경기 패배했고 헤타페전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졌고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 16강 2차전 1대0으로 승리했지만은 연장전 가고 승차 가서 떨어졌고. 또 떨어졌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전 패배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4경기가 다 원하는 결과가 그쵸. 아니었어요. 패배 아니면 탈락. 네. 그 가운데서 뭐 트래블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챔피언스 리그는 탈락을 하게 된 날아갔고. 거고 라리가 우승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 경쟁을 했는데 한 걸음 물러서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0까지 가길래 야 이걸 그래도 여기서 분위기 잡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70분의 2대0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네. 야 이거 끝내겠는데 이 생각이 들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란 팀의 특성상 20분 동안 두 골? 이거 지키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20분에 4골을 네. 실점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골 먼저 넣었으면 그리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잡는다. 다만 체력적인 문제는 나올 것이다.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시메오네 감독이 결국은 선수 교체 카드를 통해서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셀로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르셀로나 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 시즌 바르셀로나 3경기 모두 셀로트가 골 넣었어요. 근데 셀로트는 교체 출전해서 골 넣었으니까 교체 카드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이 경기는 잡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셀로트가 골 넣고 나서 불과 2분 사이인가 레반도프스키가 그쵸. 바로 전성기의 모습으로 골 넣었어요. 진짜 대단한 득점입니다.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빅찬스 미스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회를 그 전에 2차례 날렸어요. 근데 훨씬 어려운 걸 넣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거 골을 기록했고 그 추격하는 골이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선수 교체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라민 야말은 드리블, 왼쪽은 발데가 올라와서 드리블, 그 대신 하피냐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는데 하피냐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하피냐가 영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건 왼쪽에 발데에게 맡기고 있는데 발데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페란을 투입하면서 페란을 왼쪽에 배치했어요. 물론 페란도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도 살고 중앙 쪽도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은 하피냐가 오른쪽에서 올리는 크로스를 하프 스페이스에서 페란이 헤더로서 동점골 기록하고 그리고 추가 시간에 들어가서 라민 야말의 그 슈팅은 운도 많이 따른 거죠. 뭐 사실은. 굴절이 되긴 했는데. 굴절이라서 그래도. 헤이닐도 맞고 굴절되면서 얀 오블락이 막을 수 없는 예. 곳으로 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분위기 자체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자존스럽죠. 힘든데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나? 2대0에서 그것도 홈에서 2대3이 호로록 됐으니까 됐으니까. 굉장히 좌절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돌리다가 빼앗겼거든요. 네. 그래서 페란이 이것을 또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4대2 승리가 됐는데 페란 종신.
종신이죠. 페란에 대해서 종신은 네. 아니고 왜요? 한지 플릭 감독은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허. 재계약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페란 토레스 2골 못 넣었으면 지는 건데. 야, 어떤 선수를 종신하자고 그러냐. 예. 끝까지 봐야지. 하물며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도 떠나갔는데 팀 메시는- 사정상. 근데 그런 페란은 아직 마음에 그 들진 정도는 않는다. 아니다. 마음에 들긴 해요. 왜냐면 이 경기에서 투샷 투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그거예요. 선수 교체 카드가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셀로트가 올 시즌에 교체 출전해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순도가 높죠. 교체 출전해서 8골인가 그래요. 5대 리그에서 교체 출전 최다로 많이 그렇죠. 넣고 제일 있어요. 많죠. 그래서 셀로트 나올 때마다 야 이거 불안한데 이런 생각인데 역시나 실점했고 페란이 들어올 때마다 뭔가 할까 이런 생각이 가우뚱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란 보면은 최고점은 엄청 높아. 근데 최저점도 엄청 낮아. 그럼 이제 그 기복이 무지 크다는 건데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근데 이 공격- 경기에서는 최고점을 찍은 거죠. 포인트만 놓고 보면 네. 13골 많이 넣었어요. 많이 그래. 넣었어요. 교체 출전을 많이 네. 넣고 리그에서도 라민 야말보다 한 골 더 넣었어요. 이 정도면 일곱 사랑을 골. 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주고 있잖아요. 아 이게요? 네. 그래요. 페란 노래까지 불렀는데. 뭐 그래 부른 건 인정하겠습니다. 오. 모자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건 그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옛날에 콘테 콘버지. 이건 똑같은 거죠 이게. 그 정도 예. 느낌이다. 네. 그리고 나서 최저점 찍는 경기 나오면 예, 또 네. 빡치고. 또 욕할 거죠. 네, 또 욕해야죠. 근데 이 경기는 네.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운도 안 따는 경기고 왜냐하면 전반전에 이니고의 그 잡아끄는 동작은 제가 보기엔 PK를 줬어야 돼요. 그리고 라민 야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는 장면은 운이 너무 안 따랐어요. 굴절. 물론 그 전 장면을 봤을 때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운이 안 따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데브르고스 주심이 판정도 너무 유하게 했고 그리고 셀로트 골은 사실 페드리가 공격할 때 로드리고 데폴인가 핸드볼로 끊었거든요. 거기서 주심이 핸드볼 반칙을 했어야 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기서 공격할 때 바르셀로나가 한 번 볼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퀀스가 끝난 네. 거야. 그 다음에 셀로트가 다시 이제 역습상에서 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골은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리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데브르고스 주심 보면서 느낀 건 좀 뛰어. 걸어 다니면서 판정하니까 못 보잖아. 좀 뛰어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수를 엄청 많이 한 경기예요. 그리고 양팀 모두 피해를 입은 경기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커요. 크죠.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리그 홈 경기는 홈에서 패배가 없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이것을 0대 2에서 4대 2로 뒤집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후유증이 매우 크구나. 이게 리버풀도 그렇고 챔스에서 그렇게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두 팀 다 승차 끝에 패배를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그쵸. 모두 다 진짜 뚝 떨어지는 힘들어.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선수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이기는 게 낫다고. 그치. 예.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동기부여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붙잡아두는 게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을 때 그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지고 왔을 때의 분위기하고는 천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음. 그래서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칭찬하고 싶은 거는 주중에 그렇게 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정신무장을 하고 나온 경기예요. 그리고 라민 야말을 전반전에 굉장히 잘 막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라민 야말에게도 결정적인 기회가 있긴 있었지만은 라민 야말을 사무엘 리누랑 헤이니드가 굉장히 잘 막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피냐도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경기였고 그 상황에서 2대 0을 만들었으니까 특히 훌리안 알바레스 첫 골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지만 아들 시메온의 훌리안 알바레스로 이어지는 그 역습은 패스에 의해서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는지 드러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정말 헉소리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뒷심 부족. 이거는 시메오네 감독이 물론 자신이 선수 교체 타이밍이 약간 늦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선수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골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시메오네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아니에요. 왜냐면 주중에 그렇게 혹사를 당했는데 뭐라 해야 돼? 리가가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델레이 구강컵까지 생각을 하면 여전히 시즌이 진행 중이긴 한데
글쎄요. 시메오네 감독은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에도 또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에 상실감이 좀 크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나는 그리즈만이 그래. 우리 지난 경기에서도 야. 형님이 그리즈만이 잘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즈만이 결과적으로는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좀 침묵했죠. 근데 첫 골에 연결이 됐잖아요. 뭐 그러긴 그 패스 했지만. 자체는 매우 좋긴 네. 했는데 중요한 때 그리즈만답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온 거죠. 이거는 이 경기뿐만 아니라 이 경기는 오히려 그리즈만이 나름대로 좀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그전 경기들이 그리즈만이 그래. 너무 못했어. 아니 그리즈만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그렇게 우승을 피해가지? 나는 그리즈만이 리그 우승이 있는 줄 알았어. 없죠. 없어요. 없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한 다음에 왔고 네. 네. 그게 쭉 있다가 그리고 바르셀로나 갔는데 바르셀로나 그때 그때 우승이 우승했어. 없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우승할 때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와가지고 갔어. 우승 맞잖아요. 못했어. 이 선수의 실력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뭐 이게 형님 두 분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형들보다 덜 산 저도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의 영역. 이건 우리가 관장하는 게 아닌데 우승이나 이런 것들도 그 부분이랑 엮여 있는 게 본인이 생각보다 기여한 거 없는데 요상하게 트로피 따라다니는 선수들이 있고 있죠. 거꾸로 캐리하고 막 난리를 쳐도 다 조금씩 삐껴나가가지고 그리즈만이 리그 우승이 없다고 아마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퀴즈 내면 아예 하나쯤은 있겠지 하고 다 그냥 오할걸요? 근데 없다. 난 너무 놀랬어. 난 어제 알았어. 아니 그리즈만은 그래도 월드컵 우승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야. 그래, 그건 있다. 월드컵 우승 없었으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커.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챔피언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 핵개건이야, 핵개건이. 그러니까 리그에서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렇게 오래 뛰고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으면은 한 번은 그래, 했겠지. 한 번은 있겠지 어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는 그렇다 뭐, 치더라도. 네. 근데 정말 잘 비껴갔어. 그래서 아 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르셀로나 얘기를 좀 하자면 카사도는 공격 전개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예. 굉장히 굉장히 냉정해졌네요. 갑자기. 네네네. 도용이 위장염인가 그래서 배 못 아프다면서요? 나왔는데 네. 네, 카사도는 공격 전개에 도움이 안 도움이 안 된다. 돼요. 얘는 앞을 안 보고 옆을 본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패스를 하고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에릭이 나오니까 골이 터졌어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지 플릭이 비교적 좀 늦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코치 네네. 시절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언제까지 이어갈지를 봐야 되겠지만 뭐 인터뷰상으로 봤을 땐 바르셀로나가 마지막 클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와이프도 뭐 몸 상태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을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라포르타는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봐야 됩니다. 좀 뭐 가봐야 하는 거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 근데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한지 플릭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거는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죠. 한지 플릭 감독은 다시 또 독일 대표팀 하고 싶어 하려나? 만약에 이제 클럽을 더 이상 안 한다면 네. 그러면 대표팀 감독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근데 독일 대표팀이 원할까? 모르겠다. 일단 이번 주에 그 네이션스 리그 봐야죠. 이제 국대 주간이니까 한번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잡아내면서 이제 승점 차를 좀 벌렸고 레알 마드리드도 비아레알을 잡았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 진짜 어려운 경기예요. 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비아레알이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비아레알 원정 경기에 약합니다. 약하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 경기에 약한 건 데포르티보 원정 경기에 예전에 엄청 약했어요. 예. 그래서 왜 레알 마드리드가 데포르티보 원정 경기에 약한가? 대서양 바닷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롱패스가 안 되고 뭐 이상한 분석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 그런데 비아레알 원정에서 최근 7경기 승리가 없나? 와. 물론 무승부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승리를 거뒀고요. 또 한 가지는 안첼로티 감독이 대단히 화를 냈는데 이 경기가 마드리드 더비 치러지고 70시간이 안 되고 치러진 그쵸. 경기예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불가능하다 하고 2번이나 라리가 쪽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시간 조정해 달라. 근데 테바스가 그래 고!
그래서 그냥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72시간도 쉬지 못하고 예. 네, 경기에 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경기 보면 전반과 후반이 달라요. 전반은 레알 마드리드가 분위기를 그래도, 탔고 후반은 비아레알이 분위기를 탑니다. 아마 체력적으로 완전히 진짜 뭐 요즘 그쵸. 속된 편이지만 앵꼬 완전 난 상태로. 네네.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올라가서 8강 올라가서 다행이지.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 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5분을 버틴 거지. 네. 아니었으면 너무 힘들었겠지. 물론 안첼로티 감독도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니시우스라든가 모드리치를 벤치에 두고 예. 이 선수들을 후반전에 투입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많이 지쳐 있으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마르셀로 감독이 그 점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4-2 바탕으로 해서 전방부터 강하게 눌러주고 빠르게 전환하면서 골을 넣자. 문제는 뭐냐면 골 넣을 선수가 없는데 네, 아요세 페레스가 11골을 넣고 있긴 있지만 이 경기에서 유효 슈팅도 하긴 했지만 쿠르투아가 미친 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물론 후안 포이스가 코너킥 상에서 문전에서 선수들이 겹치면서 왼발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와 선제골 빨리 터졌다. 그러면 이대로 경기 이끌면 되겠거니. 근데 저쪽에 누가 있느냐? 은바페가 있었거든요. 은바페 미쳤습니다. 어떻게 골을 이렇게 잘 넣지? 이런 생각이 드는 두 장면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골은 은바페가 브라임 디아스에게 주고 브라임 디아스가 기가 막히게 돌았으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슈팅했는데 이게 골키퍼에게 막히고 튕겨 나온 걸 은바페가 처리하는데 제가 이 장면 보면서 넣을 놈은 넣는다. 이게 그 앞에 수비수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은바페가 차고 그냥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굉장히 어려운 슈팅인데 쉽게 그래, 넣는다는 좀 쉽게 느낌이. 넣는 느낌이 좀 들죠, 음바페가 약간. 네. 그 은바페 추가골도 사실은 루카스 바스케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서 컷백하고 호드리고가 흘려줬나? 그리고 나서 정면에서 은바페가 가마차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장면인데 너무 쉽게 넣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은바페 벌써 리그에서 20골이에요. 지금 레반도프스키랑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네. 두 네. 골인가 나죠. 2골 차이 나요. 원래 한 골 차이 났는데 레반도프스키가 골 넣었으니까. 예. 그래서 피치치 경쟁은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보면 되겠고 올 시즌에 은바페가 30골 벌써 넘었을걸요. 그래서 지금 데뷔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다 득점 4위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데뷔 시즌부터 임팩트가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전에 은바페 덕을 톡톡히 봤다. 그리고 마르셀로 감독은 정말로 답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뷰캐넌은 마지막 패스라든가 슈팅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볼을 간수하고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을 인정하겠다니까. 근데 그 뒤에가 문제다. 그 뒤에가 안 돼. 근데 결국은 드리블하거나 간수하는 이유는 마지막 패스를 위해서, 마지막 슈팅을 위해서예요. 저는 마르셀로 감독 이해된다니까요. 결국은 왼쪽에 공격적인 왼쪽 풀백 떠서 바이나하고 호흡시키고 오른쪽에 뷰캐넌 넣어서 페페로 하여금 빠지면서 오른쪽에 호흡시키고. 네. 근데 페페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래 페페는 골을 많이 못 넣어. 리그에서 한 골이니까 페페 빼고 장신 스트라이커 베리 넣어가지고 베리가 공중볼 다툼 해주면 많이 뛰는 아요세 페레스가 마무리해주고 그림은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나온다. 안 돼. 그러니까 후반전 보고 있으면 비아레알이 공격하는구나. 그러나 안 들어갈 것 같아. 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대감이 너무 안 든다. 네.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비아레알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은 1위로 올라갔다가 오늘 새벽 경기 그 바르셀로나 경기 때문에 2위로 내려왔지만 다시 승점은 석점차. 같다. 그러니까 한 경기가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 모자라죠. 네, 오사수나전이 연기됐기 때문에 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 27경기 치르고 1위 달리고 있는 거고 레알 마드리드는 28경기 치르고 승점 60점으로 동률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점 4점 차로 벌어졌죠. 56점입니다. 이거는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긴 한데 올해 유독 장기 부상자가 좀 많잖아요. 각 좀 빅클럽들 레벨에서는 선수들의 어떤 이런 부분과 경기의 밀도 때문에 일정과 이 경기 수를 좀 대승적으로 줄여나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경기 수가 곧 돈이기 때문에 저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걸 하려면 진짜 모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모두가 뭐 한 번 그래 좀 줄이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수들 연봉부터 줄여야 돼요. 그거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연봉 줄이면서 한두 명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당장 막 2천만 유로, 1천만 유로, 너 1천만 유로 받는데 한 600만 유로만 받읍시다. 그 경기 좀 줄일게. 네. 안 하지. 안 하죠. 아니 왜 받아들이지 우리 못하죠. 뭐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우리 일반 일하는 사람들도 일 조금 하는 대신에 연봉도 같이 줄입시다 하면 싫은데요?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게 되게 많죠. 이게 여러 가지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연봉 한 1억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연봉 한 1억 받는 사람한테 저기 우리 회사가 이제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 할 거니까 대신 연봉도 좀 주 줄입니다. 4일제 하고 연봉은 한 8천까지 줄일게요. 그럼 싫거든. 싫죠. 이거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 저는 경기 수를 줄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네, 모두가 경기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아스날 첼시 경기 봤거든요. 아 진짜 와 개쓰레기 경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오. 물론 양팀 모두 최전방에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 바보 같은 게 레가네스 베티스 경기 보다가 네. 골이 안 나와서 그 경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레가네스가 2골 넣더라고.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다시 넘어오기가 그래서 그냥 그 경기를 봤는데 골이 안 나왔죠. 미켈 메리노 골 한 골 나왔잖아요. 그거 보셨군요. 그래도. 네, 그 경기를 다 봤어요. 그 경기. 네. 그런데 저쪽에서 계속 골이 터지더니 베티스가 3대2로 역전했어. 그러니까 진짜 재미난 경기를 버리고 네. 이 경기로 넘어왔던 거야. 약간 그리즈만 같은. 그쵸? 약간 성공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재밌는 경기를 피해가는 거죠. 아스날 첼시 진짜 똥이었거든요 경기.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리버풀 뉴캐슬은 혼자 봤거든요. 네, 재미난 경기를 피해가는 능력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도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속출하죠 속출. 경기의 재미가 떨어지고 떨어져요. 라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카사도 얘기했는데 도용의 위장형 같은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갑자기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 부상 선수들 많거든요. 많죠. 비아레알 제라르 모레노 나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제가 라리가 경쟁할 때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이 팀이 벤치가 타 팀에 비해서 두텁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나름대로 교체 카드 5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해나가거든요. 물론 주중에 펼쳐진 경기가 승차까지 가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결국 선수들이 100% 몸 상태로 100% 상태로 좋은 팀의 모습으로 네. 좋은 경기력을 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축구의 위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이는 늘리려고 경기 수는 늘리고 있는데 경기의 재미는 떨어진다? 그렇지. 그러면 축구 팬들이 야, 이 경기 보고 이 경기 버리고 이런 때 선택하는 경기보다 버리는 경기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방금 찬우 형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줄여야지 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경기들을 펼치는 어떤 주관하는 이런 곳들도 줄였다가는 본인들의 수익이 내려갈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선수들도 본인들의 연봉을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을 없죠. 거고 네. 그래서 좀 골치 아픈 문제다. 그러니까 유에파는 유에파대로, 네. 각국 협회는 협회대로, 뭐 피파도 피파는 피파대로. 여기다가 각 클럽들은 또 여름에 친선 경기 많이 잡아놓고 돈 그게 벌러 또 다니고. 매출이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레알 마드리드가 타팀보다 경기 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경기 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죠.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 최근에 한 달이 안 되는 일정 속에 경기가 8경기 막 이래요. 정말 2,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네. 해야 돼. 인테르도 이제 4월달 네. 미칩니다. 완전 죽죠. 4월달에 코파 이탈리아 4강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챔피언스리그 8강 있어가지고 네. 미쳐요 경기. 그래서 뭐 이게 뭐 아닌 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경기들이 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부상도 많아, 선수들 체력도 갈려 있어. 이거 보고 있으면 유독 이번 시즌 PL이 좀 그런 느낌인데, 재미없어. 이런 경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각국 대표팀 감독들, 뭐 스페인의 데라푸엔테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아니 우리가 최고의 선수를 뽑은 이유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지친 선수들이 거기 가서 또 갈리는 거예요. 또 갈리죠. 그리고 부상 입고 돌아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뭐 지금 당장 바뀔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좀 갑갑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경기를 줄여야 돼요. 이게 되려면 그러니까 클럽 뭐 예를 들어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개 팀이 대다수니까 20개 팀을 18개로 줄이면 이제 경기 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줄죠. 근데 여기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줄이잖아. 그럼 UEFA가 아싸. 야, 이거 너네 비는 시간 늘어났으니까 그럼 여기 우리 중간중간 더한다? 더 넣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런 안 생각할 되지. 거고 피파는 피파대로 야, 그럼 대표팀 경기들을 좀 어디 우리 클럽 월드컵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크게 하고 더 해볼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모두가 다 줄여야 돼요. 그 모두가. 그럼 스폰서들도 생각해야지. 스폰서들은 어쨌든 간에 그 경기 수에 노출되는 횟수를 맞아요. 비례해서 이제 광고를 때릴 금액을 테니까. 측정을 하는 건데 그거 당연히 줄일 거고 클럽도 그 줄어드는 스폰서십에 대한 거를 감내를 해야 되고 선수들도 연봉 줄어드는 걸 감내를 해야 되고 피파, 유에파 이런 데들도 이 중계권 장사하는 데잖아요.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그거 가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그거 줄어드는 거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하고 싶지 않죠.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르셀로나 오사수나 경기 연기됐잖아요. 날짜가 안 정해지고 그래. 있어요. 왜냐면 들어갈 구석이 없으니까. 들어갈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뭐 라리가 쪽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탈락하면 빈 곳이 보일 텐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속으로는 네. 그럴 수 있죠. 떨어지면 딱 넣기 좋은데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네. 72시간은 쉬게 해달라. 그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 네, 아니야? 그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48시간은 보장이 되겠지만 72시간은 보장이 돼야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이 그렇죠. 나오니까. 회복하고 뭐 하고 이러려면 사실 72시간도 그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회복밖에 아이, 못한대요. 빡빡하죠. 아니 음바페가 힘들다고 그랬대요. 어.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건 있어요. 뭐 안첼로티 감독이나 레알 마드리드가 야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경기 일정을 하루만 좀 미뤄달라.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도 아마 연기시키면 주중에 들어갈 데가 없을 없을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좀 연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아레알이 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싫은데? 네, 비아레알 입장에서 이거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솔직히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진짜 빅매치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너무 볼 게 없었어. 메가리가 없으니까. 어. 뭐 그렇습니다. 네. 뭔가 진짜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어나 가능할 텐데 가능할 리 만무하다. 쪽으로 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많은 돈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저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크게 뭐 아니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게 진짜 모든 사람들의 경각심을 울릴 그렇지. 만한 어떤 어. 진짜 사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찬우 형이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는데 그냥 뭐 좀 다른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진짜 누가 하나 피 봐야 정신 차리지. 이 얘기가 결과적으로 나온다니까. 네. 아 그리고 여러분 현대 축구에서 기동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성기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전 이해는 돼요. 물론 일찍 터지고 좀 금방 사그라드는 느낌이에요. 모드리치 같은 선수도 있긴 있죠. 그게 논외고. 네, 그건 논외고 선수들의 전체적인 전성기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전 이해가 된다니까요. 네. 결국 기동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지? 안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축구가 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개성보다는 좀 비슷한 많이 뛰고 운동 능력으로 좀 누르는 이런 스타일의 축구가 좀 더 득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수가 줄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탓해. 유에파도 야 니네 여름에 친선 경기 그런 거나 하지 줄여. 마. 그리고 클럽들은 야 유에파 일정 좀 제대로 짜 이런 얘기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다시 오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베가 피오렌티나에게 패배하면서 모타 감독 뭐 중도의 경지라는 일은 없겠지만 이게 애매한 게 모타가 이끌던 볼로냐 선수도 나가고 감독도 나가고 와 볼로냐가 어떡하지? 볼로냐가 4위입니다. 네. 네. 볼로냐가 이제 라치오한테 대승을 거두고서 예. 그러면서 이제 4위로 올라왔고 못다가 나갔잖아요. 사실 아니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3대0으로 지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인테르도 3대0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유벤투스 사실 그 전에 홈에서도 아탈란타한테 4대0으로 졌기 때문에 두 경기 0득 7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두 경기를 그렇게 연장. 7실점하면서 이제 네. 크게 져버리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충격적으로 느끼는 게 좀 느끼겠죠. 네. 느껴야죠. 네. 그게 좀 많을 거고 경기 자체는 근데 이게 사실 비슷해요. 이게 특히나 피오렌티나는 파지올리가 지금 피오렌티나로 가서 뛰었기 때문에 파지올리가 이날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단의 총체적인 어떤 청사진에 대한 이제 비판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훈틀리 단장 이제 오고 나서 모타 감독도 새로 오고 야 우리가 지금 스쿼드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한번 이거는 조금 돈 써가지고 보강하면 우승권 한번 비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글라스 루이스가 지금 비싼 선수들 그런 선수들 이제 사온 것 같고 그 코프메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겨울에 또 콜로무아니 같은 선수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미레티도 보내고 뭐 로벨라도 보냈고 그다음에 파지올리도 보냈고 다 보냈어요. 이렇게 중요한 선수들 유벤투스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이제 다 보냈죠. 그건 당장 성적을 위해서니까. 그래.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네. 근데 보낸 그렇게 거지. 보냈는데 지금 결과는 너무 안 좋게 되고 있죠. 그렇게 보냈던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판단이 틀렸다. 특히나 그러니까 파졸리 같은 선수는 사실 그럴 수는 있어요. 이 선수가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일에 연루돼가지고 오랫동안 쉬인 선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으나 근데 파졸리는 생각해보면 되게 그 알레그리 감독 시절부터 되게 중용받았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 대표팀에서도 물론 좀 이해는 안 가긴 하지만 스팔레티가 그 징계 풀리자마자 바로 뽑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재능을 높게 파는 선수인데 그러면 이 정도 급의 선수는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이제 더루 같은 선수. 결국 이제 더루는 제가 사실 꾸준하게 좀 보던 선수긴 하거든요. 빌라에서. 걔 잘하는데. 빌라에서 근데 터진 게 제대로 터진 게 한 시즌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걔가. 왜냐면 그 앞에 시즌은 그러니까 빌라 팬들은 다 그렇게 쟤는 볼 돌리고 볼 차는 재주는 있는데 수비를 너무 못한다. 그래. 진짜 못해도 너무 못한다. 누가 있어야 돼 좀. 네. 더글라스 루이스인데. 너무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다가 수비도 곧잘하네 안정적이 됐네 옆에 이제 동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터진 선수인데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맨시티가 먼저 노렸다는 약간 그런 어떤 맨시티가 그럼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그 실제로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네. 몰랐던 선수들 딴 팀 가서 잘하는 건 잘하니까. 대단한 재능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잘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부상 반복되고 빌빌대면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코프메이너스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모타 감독 이 선수를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코프메이너스가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게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 미드필드진 구성하는 게 계속해서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은 오래 잡고 포지션은 오래 잡고 공은 좀 나름 좀 돌리죠. 돌리는데 그러면서 측면까지 전개는 시켜. 근데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니코 곤잘레스 같은 선수도 그 다른 니코 곤잘레스입니다. 얘도 결국 실패한 영입이 됐죠. 그쵸? 지금에 와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고 톱에서는 더 영향력이 없고 윙에서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디즈는 왜 그렇게 아끼는지도 모르겠고 일디즈는 이 경기도 선발로 안 나왔고 근데 일디즈는 왜 그렇게 아껴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은 가나 그 다음에 박스 안까지 연결하는 방식이 그렇게 뭐 디테일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콜로무아니도 그러다 보니까 초반 반짝하다가 안 되죠. 점점 이제 고립되면서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피오렌티는 심플합니다. 인테르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공 잡고 나서 상당히 빠른 식으로 그러니까 팔라디노 감독도 어쨌건 간에 공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그 기존에 이제 몬자 시절부터 해가지고 공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그 노하우가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공 잡았을 때 파졸리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틈을 보고 그쪽으로 이제 찔러 넣으면서 이제 역습 전개하는 거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골들을 계속해서 카운터로 식으로 이제 골들을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벤투스가 점점 이제 무기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전반에 2대0 나면서 사실 거의 약간 예, 거의 그때부터 끝났어. 그때도 전 포지션은 유벤투스가 60% 정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딸깍 하면서 두 골 다 먹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좀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좀 무너졌을 것 같고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실점한 다음에 바로 또 실점하고 그리고 후반 초반에 또 실점하고. 그러니까 실점은 그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사이가 텀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후반전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실점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그거를 따라잡을 만한 동력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 경기에서 바로 4골이나 내주고 패배를 그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세 번째 골까지 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거의 뭐 무너진 무너진 상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메오네 감독하고 모타 감독하고 비교가 되는. 왜냐면 시메오네 감독은 그 챔피언스리그 탈락하면서 아픔이 매우 클 텐데 결국 선수단을 하나로 응집시키고 경기에 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벤투스 경기 보면은 한 방 딱 맞으니까 바로 그냥 그러기로.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끝났다. 되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니까 시메온의 어떤 경륜과 경험과 이제 감독에서 조금 빛을 보려고 했었던 모타랑 비교하는 거는 좀 뭐 에이. 무리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모타가 어쨌든 이렇게 빅클럽에 왔으면 이거보다는 더 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유벤투스라는 클럽의 이름을 생각하면 네, 너무 아니 패배는 당할 수 있어. 메갈이 없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회복해야죠. 근데 그렇게 빨리 이렇게 리바운드를 시키는 것도 사실 감독 능력이라 능력이죠. 그게 지금은 모타 감독 본인도 뭘 제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결국에는 계속 그 실패한 조합들을 계속 꺼내드는 것 자체가 약간 그거 같거든. 내가 맞다. 그래 고집. 소위 말하는 우트란, 우린 틀리지 않았어. 우트란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제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사실 뭐라도 좀 해면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 안에 확신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인정을 해야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 세상이 내가 오라. 세상이 틀렸어. 저도 이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네. 겸손해졌네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네. 내가 그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죠. 그냥 그건 진짜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아큐질이지 아큐질.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좀 개선을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고민은 하겠죠 당연히. 고민은 하는데 그 고민에서 나온 결과가 거의 비슷한 배치에 비슷한 기용과 비슷한 운영이라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계속 안 좋다면 좋았던 시절도 잠깐 있었죠. 그 연패 당하기 네. 전에는 또 좋았었지. 뭐 인테리도 자꾸 좋았잖아요. 좋았었죠. 연승하고 이러면서. 잠깐이었지. 그러나 그게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즌 이제는 10경기도 안 남은 그죠, 완전 상황이니까 후반부인데. 10경기도 안 남은 상황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래.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네. 모든 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 진폭을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지 그쵸. 않습니까? 고점과 저점이 낮은 것보다는 고점은 좀 낮더라도 저점도 낮게 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방을 올려야 사실 돼. 예. 하방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죠. 사실 뭐 리그 우승을 하건 아니면 선수 기량이건 뭐가 됐건 간에 그게 안 일단 흔들리는 거니까. 저점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어쨌든 간에 또 위기가 있었는데 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컨퍼런스도 그렇고 피오렌티나는 아직까지 뭐 괜찮아요.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상황이 그 사실 이제 1, 2, 3위는 거의 결정이 됐잖아요. 예. 1, 2, 3위는 사실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뭐 그 그 안에서 안에서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1, 2, 3위는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야 근데 지금 4위부터 한 9위까지가 점수가 빼곡하죠. 아무 내 기억에 53, 52, 51, 55, 49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한 1점 차씩 쭉 내려갈 걸요 아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 경기에 따라서는 뭐 한두 경기만 해도 순위가 막 확확 바뀔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유벤투스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16강도 못 갔고 근데 챔피언스리그를 못 간다? 그거는 이거는 팀의 수익에 있어서 너무 굉장히 큰 크죠. 타격일 거라. 악몽이지. 네. 네. 내가 보기에는 좋은 선수들 영입해서 현재를 보고
챔피언스리그 뭐 진출권은 당연하고 뭐 리그 우승 경쟁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왕조를 만들면 좋겠다. 못다 밑에서 예전처럼 그런 생각으로 구성을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못 나간다? 아 이거는 완전 이거는- 어긋나는 거죠. 네. 챔스는 최소한 나가야 그래도 한 번은 더 데려가 볼까라는 최소한의 명분은 되는데 그것조차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게 보면 유벤투스가 몇 번 이렇게 되게 파격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모타 감독도 어쨌든 선임한 것 자체는 되게 파격적인 파격이죠. 선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서 잘 됐던 기억이 많아. 일단 첫 번째 리피를 데려왔을 때 리피 원래 나폴리 감독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피가 나폴리에서 곧잘 하니까 데려온 거야. 왜냐면 그때 이쪽에 밀란에서 사키 선임해가지고 아리고 사키 선임해서 막 난리가 나니까 사키는 심지어 2부 팀 감독이었었는데 선임해서 난리가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유베가. 야,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고르고 고른 게 리피였거든요. 리피 와서 빵 터졌지. 잘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콘테. 콘테는 사실 보면은 1부에서는 성과가 없는 감독이었고 1부에서는 성과 아탈란타 맡았다가 그 몇 경기 안 돼가지고 네. 싸우고 나가고 돈이랑 싸웠을 거야 아마. 크리스티아노 돈이랑 싸워서 나갔을 거야 아마 그때 막 나폴리 그 아탈란타 팬들한테 막 욕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부에서는 계속 막 승격시키고 막 이랬으니까 역시 한번 이것도 되게 파격적인 선택이거든요. 어쨌든 1부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감독은 이제 선임한 거니까. 근데 뭐 선임하자마자 무패 우승하고 막 미쳤으니까 네. 아마 그런 느낌으로 못 따도 고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네. 좋은 기억만 있어. 피렐로는 어떡할 거야? 그래 네. 나쁜 기억도 있잖아. 나쁜 기억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또 어떨 때는 나쁜 기억만 남는 경우도 있는데 또 좋은 기억만 남을 때도 있어요. 그래 삼진은 기억 못하고 홈런만 기억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뭐 완전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결국에 챙길 걸 못 챙긴다 그러면 못다를 계속 가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챔스를 나가도 이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러면 어쨌든 간에 프로젝트의 원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게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간 거여서 그냥 뭐 어찌 겨우겨우 챔스 나가는 거에 만족하기엔 그건 피렐로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나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수 가능하죠. 있죠. 그러면은 못다를 시즌 중에 쳐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독을 부임시켜서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게끔 만든다. 지금이라도 아니면 그냥 올 시즌은 못다를 그냥 쭉 믿고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든 못 나가든 네. 못다를 믿고 가는데 이미 새로운 감독을 물색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느낌상 나오는 얘기로 봤을 때 중도 경질은 아직은 좀 왜냐면 불가능해진 건 아니니까. 놀고 있는 감독 중에 괜찮은 감독 있어요. 누구죠? 만치니도 있고 알레그리도 차비도 있고. 있고. 차비? 아니 유벤투스는 아마 자국 감독 쓸 거예요. 이탈리아가 외국 감독 쓰기에는 거의 리스크가 좀 있어. 예. 거기도 어쨌든 자국 최고 팀이기 때문에 외국 감독 그러니까 데시앙이 결국에는 나가게 된 것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구단 레전드였지만 구단 레전드지만 그래도 감독해서 1부까지 승격도 시켰지만 프랑스 출신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탈리아 그러니까 국적이 아니다. 만약에 이탈리아 국적 감독이었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죠. 네. 그렇게 매몰차게는 못 했겠지.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올 시즌은 못 따러 가고 다음 시즌에 가스페리니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 뭐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탈란타에서 가스페리니가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은 있으니까. 상황이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데 왠지 제 느낌에 유베라는 팀 컬러와 가스페리니의 그 독불 장군 스타일이 어울릴 것인가도 좀 잘 모르겠고. 생각은 해봐야죠. 근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못 따도 이탈리아라기보다 걔 브라질이잖아. 브라질이지 사실. 근데 뭐 못다. 어쨌든 뭐 대표팀을 또 이탈리아에서 했으니까. 이탈리아 선택하긴 했는데 걔 사실 브라질이지 뭐. 자, 그러면 경기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B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이 꼬모와 밀란 경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 잉글랜드인간의 네. 카이로커와 델레알리. 이 델레알리는 좀 약간 안타까움이 나름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여기 올라갈 때쯤에는 이상형 월드컵이 올라갈 수도 뭐 여튼 좀 그 이래저래 잘 안 풀린 선수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치크한테 백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워커가 아니라고 퇴장 아니라고. 그래서 상대 팀을 뭔가 약간 옹호해주는 듯한 어떤 그림이. 솔직히 저 그거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워커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커는 잘 알잖아. 같은 토트넘 출신이고 네. 얘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떻게 2년 동안 놀고 있다가 지금 이제 겨우 겨우 2년 놀고 있다가 겨우 복귀를 한 첫 상황인데 네. 10분도 안 돼가지고 맞아요. 딱 그 모양이 나오니까 10분 안 돼가 물론 그 치크 밟은 거 잘못했지. 잘못했죠. 그걸 옹호할 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밟았으니까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워커라는 그 워커 입장에서는 얘가 아니, 모르는 애도 아니고 이 델레알이라는 후배고.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있을 거예요 감정이. 그렇지. 연민도 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밀란 팬들이 보기엔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장면 맞아요. 밀란 팬들 입장에서 골 사람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럼. 맞아요. 난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워커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비판하진 못하겠어요. 나도 왠지 그랬을 것 같아.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네. 처해진다라 그러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커가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네. 어렵고 밀란 팬들은 분노할 만한 행동이긴 맞는데 나도 알리가 딱 그랬을 때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야, 그건 저거, 들겠죠. 저것도 왜 저러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본인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물론 모양새가 웃기게 됐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양새는 좀 웃기게 됐는데. 야, 너희들은 참 네. 의리가 있구나. 나는 워커가 그 장면 보면서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해. 전 찬호이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네. 네, 마음은 이해되는데 저 카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산을 보지 않을까? 그럼 영주 형이라면 만약에 옐로가 나왔다 그럼 아니다 레드다 빨리 내보내라 이쪽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했을 거다. 못 본 척하겠다. 네. 그 대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괜찮아? 아이 오케이는 물어보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알리한테 아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형 아까 가만히 있더라도 왜 딴 데 쳐다봐? 내가 못 봤어. 뭘 못 봐 형? 날 부르잖아. 앞에 있었잖아. 날 불렀어. 진짜 존나 서운하다. 미안해. 나중에 내가 보면 꼭 한마디 해줄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제일 좋은 행동은 그거였겠죠. 주심한테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알리한테 가서 그래. 얘기하는 게 그게 그림상으로는 제일 좋았을 거고 다 팬들도 이제 이해할 만한 네. 그런 그림이었을 텐데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그거를 이제 이성적으로 뭐 정확하게 판단해서 뭘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워커가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잘했다는 근데 그 얘기는 마음은 아니고. 이해가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밀란 그냥- 팬들에게 욕먹어 마땅한 짓이고. 야, 그것도 맞아요. 하물며 퇴장 장면이 맞고 세스커 감독이 경기 후에 비판을 했는데 뭐. 네. 그런데 이제 워커 입장은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 뭐 치크랑 알리는 서로 뭐 얘기를 좀 했대요. 뭐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그 워커 입장에서는 치크보다 어쨌든 알리가 더 가까울 거니까. 그치. 예. 치크는 또 첼시에 있던 놈이고. 네, 또 예. 토트넘이랑 첼시 사이도 안 좋은데. 예. 또 얼마 전에 무슨 뭐 저기 그 밀라노에서 또 여자들 불러서 놀았다 뭐 그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딴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마음이 쓰였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얘가 되게 이렇게 미담이 많은 선수야. 예.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근데 파도 괴담만 나오다 갑자기 네. 이러니까 왜 갑자기 인간적인 척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잘 모르는데 만약의 경우 뭐 여성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원하시나요? 델레알리가 왔다. 그래서 같이 놀았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판을 들을 수 개욕 있죠. 먹죠. 네. 그거는 스캔들인데. 예. 그냥 상상해봤어요. 네. 너의 눈빛은 지금 뭔가 내 사생활을 얘기하라는 그런 눈빛인데. 아닙니다. 네,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여성들을 불러서 아니요. 저는 그 뭐 누굴 부르고 이렇게 파티하고 이런 게 너무 낯설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런 경우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아니 아쉬우시죠? 파티가 꼭 집에서 하는 것만 파티가 아니죠. 밖에 바깥에서. 나가서도. 근데 거의 없어요. 저는. 예전에 형님 뭐 노량진에서 뭐 그런 거 안 하셨나요? 그래. 근데 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성 있는 자리가 아니라 네. 순 그 남자애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술 먹고 그리고 나서 꼭 야 아는 애 없냐? 좀 불러봐. 전화 좀 해봐. 어. 그럼 각자 전화하다가 욕 듣고 다 끊고 나서 야 중요한 건 술이야. 술 마셔. 이랬던 약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국밥 엔딩 느낌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야 요즘은 그 집에 이제 여성분들도 불러서 같이 남성분들하고 파티하고 그러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와.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아니 그거는 옛날에도 할 수 있었던 건데 뭐 시대를 그래? 잘못 옛날에 하던 사람은 했을 옛날에 거예요. 했지. 아 그러면 내가 옛날 할수 노는 문화가 있지. 달랐네. 네. 아니 그리고 뭐 여러 명 불러야지 파티입니까? 아니 둘이서도 파티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런 하잖아. 경우는 있죠. 제가 봤을 때 네. 영주 형 그게 아니라 좀 여러 명을 바라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아 경우 다대일을 원하세요? 아니 다대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 아니에요. 다네 다? 아 그게 아니에요. 아 예. 이것들이 내가 아프다고 막 공격이 아, 예. 지금 아니 아닙니다. 어. 아,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네네. 야 이렇게 마무리하면 내가 이상하잖아. 자 그러면 천박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